저는 기업의 존재 이유를 그 사회적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종사자 모두가 이 기업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업의 존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. 경영의 목적은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히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, 그것이 경영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. 경영은 이타 정신에 의해서 남을 이해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반드시 기업은 성공합니다. 그러나 기업의 이윤만 추구하게 되면 그 기업은 미안한 얘기지만 망합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기업의 경영 목적을 모든 종사자들이 공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창조하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신이고 또 하나 경영의 목표입니다. 국내외 경제 상황은 극히 안 좋습니다. 우리나라 현재 6%의 물가 상승이 있었고 미국만 하더라도 2차 대전 이후로 아주 최고로 나쁜 9.2%까지 물가가 오를 것으로 미국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. 경제가 이렇게 나쁠 때는 네트워크 사업이 하나의 좋은 사업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. 2021년 전 세계적인 그 네트워크 마켓 시장을 보면은 시장 규모가 한국이 장난이 아닙니다. 1등이 물론 미국이죠. 3등이 독일, 4등이 중국, 5등이 일본입니다. 그러면 2등이 빠졌나요? 네. 2등이 한국입니다. 192억 달러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네트워크 마켓 시장이 된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92억 달러의 85%를 외국 기업이 다 가져갑니다. 그러면 그동안에 한국 기업들은 뭐 하느냐? 생겨가지고 1년, 2년이면 다 망합니다. 왜 그러냐? 그 사람들은 기업의 어떤 경영에 있어서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연 겁니다. 남이 시장 가니까 옛날에 똥찌개 지고 시장 갔다는 사람들이 있었죠. 남이 여니까 자기가 여는 거. 그래서 경영에 실패한 기업들이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 기업은 전체 이 큰 시장에서 15%밖에 우리가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휴탑이 한 10% 정도를 차지해볼까 생각합니다. 어떻습니까? 네트워크 사업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그 제품은 넘버원이 건강보조식품, 두 번째가 화장품, 세 번째가 생필품인데 건강보조식품을 선호하는 사람이 77%, 화장품이 49%, 그 다음에 생필품이 30%. 그래서 이 세 개 제품이 압도적인데 회사를 선택하는 요소를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선택할 때 그 첫째 요소가 그 회사의 제품력을 따지는 분들이 42%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지는 게 그 회사의 경영자의 마인드를 본답니다. 그것이 전체 선택 기준의 32%. 3위는 보상 플랜. 그건 19%밖에 안 돼요. 결국은 보상 플랜은 누구나 다 30% 주니까 큰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.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들 이제 회사를 선택을 할 때 제품력이라든가 경영자의 마인드라든가 그다음에 보상 플랜을 보는 거. 가장 선호하는 보상 플랜은 우리 회사가 뭐죠? 바이너리죠. 가장 선호하는 보상 플랜은 바이너리입니다. 전체 사업자 중에서 45%가 바이너리를 선호합니다. 저는 가끔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? 인생의 목표는 일생이라고 그러죠. 사람은
미안하지만 한 번밖에 못 살아요. 이 한 번을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? 어떤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. 목표가 없는 것은 자동차에 핸들이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. 목표가 없는 것은 그 사람이 방황하는 거나 똑같습니다.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. 왜? 이뤄야 될 목표가 없으니까.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하고 목표가 없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우리 모든 우리들은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. 즉 경제적인 자유가 뭡니까? 결과적으로 돈입니다. 그런데 사람들은 돈 때문에 모든 죄악이 생긴다. 그래서 돈을 죄악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그러나 돈은 절대로 죄악시할 수가 없습니다. 왜? 돈은 인생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. 돈이 없으면 엄청 불편합니다.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대신해서 대체할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. 지금 이기석 박사는 나보고 코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그 얘기할까 나가버렸어요. 코인이 절대 될 수가 없죠. 그렇죠?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대신한 물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돈밖에.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돈은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게 되면은 어떤 큰 사고가 나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이 됩니다.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타이타닉호라는 영화를 보셨죠? 타이타닉호가 출항을 합니다. 미국을 향해서 뉴욕을 향해서 가다가 좌초를 합니다.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그럴 때 전체 승객이 2,222명이었는데 죽은 사람이 1,514명이었어요. 그런데 그 중에서 706명이 구출이 됩니다. 구출된 사람들을 1등, 2등, 3등 이 9번에서 보니까 1등을 탄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구조가 됐어요. 61%가 1등이었어요. 그 다음에 2등 승객은 42%, 그 다음에 3등 승객은 24%만 구출이 됐습니다. 하는 얘기는 세상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공평하지가 않습니다. 1등 탄 사람들은 구조가 많이 됐잖아요. 3등 탄 사람들은 많이 희생을 당했고, 그래서 돈이 있어야 죽을 기회가 죽을 그런 사고가 있어도 살 수가 있더라.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? 즉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. 재능만 있고 끈기가 없으면은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. 동물 중에 치타라는 거예요. 치타. 표범처럼 생겼는데 엄청나게 빠릅니다. 딱 스타트해서 2초 이내에 93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속도를 가진 동물인데 1초에 25.9m를 뛸 수가 있습니다. 이 동물은 사냥을 나가면은 모든 동물을 다 잡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. 치타는 300m 이상을 뛸 수가 없어요. 300m 이상을 뛰게 되면 그 다음에 몸의 온도가 40도가 넘기 때문에 죽습니다. 그래서 300m 이내에서, 즉 20초 이내에 승부를 봐야 됩니다. 즉 기술은 탁월하지만 끈기가 없지 않습니까? 성공을 못하는 거죠. 치타의 사냥 성공률은 26%밖에 안 됩니다. 10번 나가면은 겨우 3번 할까 말까 한 정도로 그만큼 무슨 얘기냐? 기술은 있지만은 끈기가 없으면은 성공을 못한다. 성공의 요인 중에 또 사람들은 여러분 IQ라는 거 알죠? IQ. 저 사람은 IQ가 좀 그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
IQ라는 개념이 생긴 이후로 사람들은 그 IQ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. 그런데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그 심리학 교수인데 안젤라 다크워스라는 이 박사가 연구를 한 결과 성공의 요인은 IQ가 아니더라. 무엇이냐? 재밌는 얘기입니다. 영어로 해서 미안해요. 그리트. 그리트가 뭐냐면은 열정과 끈기. 열정과 끈기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성공의 요인은 IQ가 아니고 그리트다. 즉 열정과 끈기다. 라고 증명을 했습니다. 여러분이 아무리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아무리 능력 있는 분이라도 끈기가 없으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저는 그 지난 제 경력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해운인입니다. 선박회사에서 그 거의 3년을 근무했던 사람인데 제가 23살에 34살에 제가 대만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34살짜리는 어린애. 내가 볼 때는. 근데 그 애가 그 지점장이라는 큰 이제 그 직책을 짊어지고 대만으로 가는 첫 비행기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. 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. 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소환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. 보통 주재원이 나가면은 보통 임기가 2년에서 3년입니다. 2년에서 3년 정도면 돌아와야 돼요. 근데 2년, 3년을 못 채우고 소환을 당하는 일은 그거는 상당한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소환당하는 일은 당하지 말자.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저희 그때 회사는 나가면은 혼자서 6개월을 살아야 돼요. 가족들 안 보냅니다. 전 6개월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빼고 밤 11시에 퇴근을 했어요. 제가 그 얻었던 아파트하고 사무실 거리가 걸어서 5분 거리를 제가 얻었죠. 그래서 직원들 다 퇴근하고 밤 11시에 퇴근하는 거의 매일. 그때는 토요일 날 일할 때예요. 그 당시에는. 다행히 그 노력한 결과 그 성적이 좋았어요. 그래서 저는 3년이 아니고 6년 동안을 그 현지에서 일을 했습니다. 6년 동안의 현지 주재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그 회사에 저밖에 없었습니다. 무슨 얘기냐? 열심히 노력을 해서 했다. 제가 미국에 살다가 네트워크 회사에 제품을 납품 시작해서 이 네트워크 회사와 연을 맺었습니다. 저는 처음에 커피, 그 다음에 노니 주스, 그 다음에 그 초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국의 큰 네트워크 회사에 납품을 시작했는데 제가 어느 날 네트워크 회사의 지사장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. 사실 네트워크는 저는 완전히 네트워크 초짜죠.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근데 과연 내가 어떻게 사업을 이 회사를 운영할 것인가 골똘히 생각 끝에 첫째, 사업자분들을 최대로 권익을 보호하자. 사업자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. 두 번째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최선을 다하자.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맡고 3년 반 만에 원래 자본금 8억짜리 회사를 3년 반 만에 425억 자산을 키웠습니다. 그 당시 저하고 일하신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제가 수당을 풀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한 해는 그 해 12월 달에 수당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. 왜? 그 전에 이미 줬던 수당이 오버가 돼가지고. 기억나실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1월 달에 준 적도 있습니다. 그런 정도로 최대로 풀었고. 그 다음에 직원들도 그 당시에는 저희가 최고로 많이 월급을 주는 그런 회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. 자,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? 선의를 가지고
여러 사람들한테 그 좋은 일을 하겠다는 생각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일이 되더라.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경험을 얻어서 저 이 회사도 그런 정신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직원들은 지금 많이 입이 나와 있겠죠. 왜냐하면 거의 봉급을 못 올려주니까. 근데 조금 기다려라. 네,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항상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들의 복리, 여러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. 심지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 마케팅 플랜도 제가 짠 게 아니고 우리 박 이사가 짠 게 아니고 다른 우리 직원이 짠 게 아니고 우리 사업하시는 이 대표 사업자를 위시한 이분들이 짠 겁니다. 저는 여러분들의 그 성공과 여러분들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참고로 여러분들이 언제 은퇴하실는지 전 계획이 있는지 없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그 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비참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그 은퇴를 못하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가를 따져봤습니다. 일본은 65세 이상 된 사람, 일본 사람들은 26.7%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스웨덴 사람들은 20%, 미국 사람들은 18.9%, 독일 사람들은 7.5%, 이태리 사람들은 5.2%, 프랑스 사람들은 3.5%. 프랑스 사람들은 행복하죠, 그죠? 일찍 은퇴하고 또 일 안 해도 되니까. 근데 우리나라에 65세 이상 은퇴 못하시고 일하신 분들의 수입이 월 수입이 평균 150만 원입니다.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. 70세 이상의 우리나라 그 70세 이상 된 노인들의 그 은퇴를 못하고 일하는 분포는 무려 27.6%. 거의 10분 중에 3사람이 아직도 은퇴를 못하고 일을 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. 그럼 여러분 언제 은퇴하시겠어요? 여러분 우리 회사와 함께 일하시면서 은퇴하시는 게 어때요?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은퇴하시는 날이 될 때까지 10년, 20년, 30년, 50년 50년이면 너무 오래 사는 거지. 오랫동안 저희들이 이 회사를 존속시키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. 함께 해보십시다. 감사합니다.